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네, 어제 제가요 이제 행렬의 뜻과 정의 이제 하면서 제가 막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 펭귄스 커뮤니티에서도 적혀 있다시피 진짜 그거 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장난이더라고요. 오늘 막 동영상의 모든 것을 한 기분입니다. 네. 행렬의 덧셈과 뺄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행렬을 알았으니까 연산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좀 연산 중에서 쉬운 거죠.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사실 기본적인 연산 문제로서 수능에 출제가 되고요. 물론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안 나와요. 2점짜리, 기껏 해봐야 3점짜리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제 했었던 걸 다 아신다는 전제 하에 풀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사실 좀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어제 강의도 다시 한번 복습해 모신 다음에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이거를 막 그냥 진도만 빨리 나가야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꼭 어제 했었던 내용까지 확실히 복습하시고 네, 이 강의 들으셔야지 효과가 더 배로 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 행렬을 일단 첫 번째입니다. 행렬을 더해보자고요. 행렬의 덧셈. 근데 더하기에도요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기본적 규칙. 무슨 규칙이냐면 1, 5, 7, 6이 있어요. 근데 4, 8, 2, 9, 3, 6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3 행렬을 각 더한대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볼래요? 안 돼, 여러분. 상상해서도요 이게 잘 안 돼요. 덧셈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렇게 더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덧셈 할 때는. 그쵸? 얘랑 얘랑 더할 것 같죠? 얘랑 얘랑 더할 것 같죠? 근데 얘랑 뭘 더해야 돼? 0 더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렬에서는요 꼴이 같아야 돼요. 꼴이.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면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 돼. 그래서 값이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꼴이면 덧셈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해버렸는데 행렬의 덧셈은 얘랑 얘랑 더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얘랑 얘랑 더해야 돼요. 단순합니다. 그쵸? 1하고 4를 더하셔서 5가 되고요. 5하고 8을 더하셔서 13, 7하고 2를 더하셔도 9, 요거하고 9를 더하셔서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5, 얘랑 얘랑 더하면 13, 얘랑 얘랑 더하면 9, 얘랑 얘랑 더하면 15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 바로 행렬의 덧셈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냥 더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어렵지 않지? 그래. 행렬의 덧셈, 행렬을 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꼴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뺄셈 가볼게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라니까요. 어렵지 않죠? 뺄셈. 행렬의 뺄셈도 단순해요. 행렬의 뺄셈은 1, 2, 7, 6, 5, 8, 9, 3 이렇게 있어. 그래. 이 행렬에서 이 행렬을 빼야 돼요. 알다시피 얘도 뺄셈도요 같은 꼴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 덧셈과 뺄셈은 같은 꼴에서만 이제 정리가 돼요. 덧셈과 마찬가지로 뺄셈도 같은 꼴에서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뺄셈도 2 곱하기 2 행렬이면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 되고 얘가 2 곱하기 3 행렬이면 얘도 2 곱하기 3 행렬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문제풀이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정사각 행렬 여러분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물론 3차 정사각 행렬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2차 정사각 행렬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꼴이어야 돼. 빼기 위해서는 같은 꼴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빼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덧셈과 똑같아요. 1에서 5를 빼면 됩니다. 2에서 8을 빼면 됩니다. 7에서 9를 빼면 됩니다. 6에서 3을 빼면 돼요. 쉽네요. 그쵸, 쉽죠.
여기서 여기를 빼고 여기서 여기를 빼고 여기서 여기를 빼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그게 그치요. 그게 바로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할 때 문제집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행렬 A와 행렬 B, 행렬 A와 행렬 B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행렬 A를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11, A12, A21, A22 그리고 B의 경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B11, B12, B21, B22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산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 그치? 각각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분, 그쵸? 각 자리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A11하고 B11하고 연산하고 A12하고 B12하고 연산하고 A21하고 B21하고 연산하고요. A22하고 B22하고 연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여러분이 연산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그래 설마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끝내진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있어요, 할게. 예전에 여러분 고1 수업 시간 때 배웠을 텐데 혹시 항등원과 역원의 개념이 기억나십니까? 안 기억날 것 같아서 사실 이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았어요. 항등원과 역원.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1 복습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찾아서 보셔도 되지만 아직 제가 지금 올리는 일자에서는 아직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1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복습은 항등원과 역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항등원과 역원. 항등원과 역원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원과 역원이에요. 뭘까요? 항등원과 역원. 항등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해요. 어떤 네모라는 숫자가 있었어. 모르는 숫자인 거죠. 미지수예요, 미지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숫자라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네모예요. 근데 네모에다가 덧셈을 시켜줬더니 어떤 숫자 항등원을 이제 보통 2라고 많이 작성을 하는데 어떤 숫자에 봐봐요. 네모에다가 2를 어떤 숫자를 더했더니 그냥 네모가 나와. 이게 바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원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어떤 수에다가 연산을 취해주는 거예요. 연산 이렇게 어떤 연산을 취해줘. 그쵸? 뭐 네모에다가 어떤 연산을 취해줘요. 그러면 그때 그 값이 어떤 연산을 취해준 값이 그 바로 네모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그 이 값을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부른댔어요. 괜찮아요? 어렵죠. 사실 여러분 일반 연산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은 고1 때도 여러분이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네모가 있었어요. 근데 무언가를 곱했더니 그냥 바로 자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냥 튕겨 나와버린 겁니다. 얘가 있는 이만 없는 이만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찾을 수 있죠. 덧셈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치? 2는 0이란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러니까 네모에다가 무언가를 더했더니 그냥 네모가 나오네? 그걸 바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 부른댔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네모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곱했더니 네모가 나와. 즉, 이것을 우리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른댔고요.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값을 우리가 구해보니까 나눠지고 나눠져서 결국 2는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즉 덧셈원에 대한 항등원은 0이고요. 덧셈원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 이게 바로 항등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여러분이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역원이란 개념이 뭐냐면요. 그래요. 네. 어떤 특정한 숫자 A가 있어. A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연산을 취해줍니다. 어떤 연산을 취해줘요. 그리고 어떤 숫자와 A와 연산을 취해줬을 때 그 값이 항등원이 나올 때 그 X의 값을 A의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특정한 숫자 만약에 3이 있었다 생각해 볼게.
숫자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특정한 숫자 3이 있었다 생각해볼게. 근데 거기다 더하기를 취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값을 했더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3의 역원, 덧셈에 대한 3의 역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특정한 숫자에 대한 역원인 거예요. 5가 되면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좀 일반화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숫자를 만약에 a라 놓고요. 덧셈에 대해서 뭐 역원, 덧셈에 대한 역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와야 돼? 덧셈에 대한 항등원. 즉 어떤 특정한 숫자와 어떤 값을 연산했더니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튕겨 나올 때 우리는 x를 a의 역원이라고 부른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덧셈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거야. 즉 a 더하기 x를 했더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나왔어. 그때 우리는 x를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역원을 일반화시켰을 때 이항하시면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즉 a에 대한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a의 역원은 마이너스 a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 덧셈에 대한 정리하셔야 돼요. a의 역원은 마이너스 a. 마찬가지인 거예요. 곱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연산했어. 연산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곱셈에 대한 걸 보고 있으니까 곱하기로 연산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곱하기에다가 어떤 어떤 값을 계산한 거야. 그랬더니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때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곱셈에 대한 a의 역원이라고 부른댔어. 근데 여러분 이 x의 값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a분의 1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곱셈에 대한 a의 역원은 a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거를 뭐라 부르냐? 반수라 불러요. 얘를 역수라 불러요. 역수는 뭔지 알죠? 그쵸? 여기는 반수라 부르는데 몰라도 되고요. 일단 역수라는 건 아니까 곱셈에 대한 뭐 a의 역원이 역수다 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그럼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좀 성질을 알아봤어요. 근데 왜 갑자기 대체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덧셈에 대한 성질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덧셈에 대한 성질을 볼 때, 여러분, 꼭꼭꼭꼭 이런 연산이 튀어나왔을 때는요, 성질을 알으셔야 돼요. 정말로. 성질을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성질을 꼭 아셔야 돼요. 행렬이란 새로운 도구에 대해서의 연산은 따로 여러분이 성질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새로 배운 것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환법칙. 이 교환법칙은 곱셈에 가가지고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궁금해 하십시오. 근데 다음 시간 거 미리 살펴봐도 되지만 사실 이해 별로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덧셈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교환법칙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결합법칙 이것도 아셔야죠. 그리고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사실 뭐 나타난다라기보다는요. 이런 것도 분배법칙은 얘기 별로 안 해요. 분배법칙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일단 분배법칙도 아셔야 돼요. 분배법칙으로 인해서 뭐 곱셈 정리가 나오고 인수분해가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분배법칙의 경우에서도. 그리고 좀 플러스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로 배운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다 배웠었던 거거든. 근데 이런 성질들은 알았는데 이제 고1 때 배웠던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이 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살펴볼 것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덧셈에 대한 성질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질이에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이제 교환법칙 성립할 때는 이렇게 기호를 쓰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의 경우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A 더하기 B를 먼저 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하나 성립합니다 하는 게 바로 결합법칙이고요. 세 번째 이런 겁니다. 그쵸? 결합 이제
사실 뭐 덧셈에 대한 거는 분배 법칙이 없어요. 곱셈에 대한 건 있을지 몰라도 덧셈에 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3번 이제 항등원과 역원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항등원의 경우에서는 A하고 무엇을 더하면 그냥 그 자신이 나올까요? 그래요. 말 그대로요. 영행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 소리냐면요. 0 그냥 0을 더하면은 무잖아요. 무를 더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 더하면 그냥 A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A라는 행렬을 만약에 1, 2, 3, 4라고 놨어요.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한다 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A라는 행렬은 1, 2, 3, 4가 되는 것이고 A라는 행렬은 1, 2, 3, 4라고 여러분이 특정하게 해볼게. 근데 거기다 무언가를 더했더니 그냥 1, 2, 3, 4가 튀어나와서 뭘 더해야 될까요? 1 더하기 0 하면 되겠고요. 2 더하기 0 하면 되겠고 3 더하기 0 하면 되겠고요. 4 더하기 0 하면 되겠네.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분이 0, 0, 0, 0 이런 행렬을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냐? 0행렬이다 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0행렬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3번에서 알 수 있는 성질. 그치? 3번에서 알 수 있는 성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행렬이라고 여러분이 지워져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역행렬.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역행렬이에요. 그런데 이 영행렬이 보통 숫자 0이랑 좀 헷갈려요. 숫자 0이랑 영행렬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는 5자인데요. 5자. 0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별이 별로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께서는 좀 뭔가의 표식을 취해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영행렬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영행렬이랑 0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행렬의 연산에서 0 같은 게 나왔다. 그럼 당연히 영행렬이겠죠. 그런데 행렬의 연산이 아니야? 그럼 그냥 0이겠죠. 사실 그건 눈치껏 코치껏 다 아셔야 돼. 눈치꼬치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짓발짓 다 가면서 막 아셔야 돼,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여러분 눈치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뭐 A 더하기 0 행렬은 A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러분 이걸 0이라고 파악할 거예요? 아니에요. 행렬의 연산에서는 같은 꼴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0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0행렬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 다음 4번 덧셈에 대한 역원이에요. 이것도 뭐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덧셈에 대한 역원이에요. 덧셈에 대한 역원 뭘까요? 덧셈에 대한 역원인데 A하고요 무언가를 연산했더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 그 X를 우리가 역원이라고 볼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직히 행렬 A에서 행렬 A를 빼요. 그럼 당연히 영행렬 되지 않을까요? 왜요? 1, 2, 3, 4에서 1, 2, 3, 4 빼봐. 그럼 0, 0, 0, 0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행렬에서 똑같은 행렬 빼면 영행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 덧셈에 대한 역원은 즉 x는 마이너스 a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a에서 a 빼면 0 되는 거니까 여기가 빼기 a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인 거예요. 아니 a에서 a 빼면 0 되니까 그치? 근데 a 빼기 a는 0이잖아. 즉 x는 뭐가 되는 거야?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렵니? 안 어려워요. 그쵸? x는 마이너스 a인 거예요. 덧셈에 대한 역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역원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이 성립하게 돼요. 아시겠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역원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이 성립하게 됩니다. 1탄만 성립해요. 등식에서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빼도 성립한다. 그래서 2항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수를 나눠도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래요. 일단 덧셈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알았고요. 덧셈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고 덧셈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뺄셈도 할 수 있고
끝났네가 아니에요.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 실수배인데요. 우리 좀 고1 복습하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실수배인데요. 실수배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K, A가 있었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A가 뭐 A1, A1, A12, A21, A22 이렇게 봐줄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각각의 성분에다 다 K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대체 왜 그래요? 단순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KA야. 그러니까 A가 K1 있는 거잖아.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이 A를 생각해볼게요. 이 A. 이 A가 있었다. 이 A가 있었다. 그럼 A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상식적으로 만약에 EX가 있어요. EX는 X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A가 두 개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 근데 A가 뭐 A11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 2, 3, 4였어요. 근데 A도 또 1, 2, 3, 4였어요. 그럼 1 더하기 1은 1 곱하기 2고요. 2 더하기 2는 2가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 3 더하기 2는 3 곱하기 2고요. 4 더하기 4는 4 곱하기 2예요. 아, 결국에 A라는 행렬에다가 2배씩을 해줬구나,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배.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아까 적어드렸지만 KA는 K에 어떻게 하는 거야? KA11, KA12, KA21, KA22 이렇게 각각의 성분에 K배를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덧셈에 대한 역언이 마이너스 A라고 했잖아요. 그 마이너스 A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11 각각의 이제 성분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A12, 마이너스 A21, 마이너스 A22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 좀 남았네요. 시간이 25분 안에 끝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배에 대한 성질도 있어요. 덧셈에 대한 성질이 있었다면 실수배에 대한 성질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일단은 뭐냐면 1 곱하기 A, 즉 A에 대해서 1배 실수배하면 당연히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 A를 한다면 마이너스 A가 돼요. 그건 아셔야죠. 단순하잖아요. 마찬가지 0 곱하기 A를 하면 0이 되겠고요. K 곱하기 0행렬을 하면 이거랑 다른 겁니다. 0 곱하기 A는 0행렬, K 곱하기 0은 0행렬. 근데 뭐 다 똑같잖아요, 값은.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네, 두 번째 성질부터 약간 중요해요. 두 번째 성질부터. K에 LA라는 행렬이 있었어. 그치? L 배한 거야. K와 L은요, 실수입니다. 상수야, 상수. A는 행렬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KLA, 즉 A에다가 L배 실수배 한 다음에 K를 실수배 하나 KL을 먼저 곱한 다음에 실수배를 하나 같아요. 그리고 얘네 둘이는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KL이나 LK나 똑같은 거야. 직접 해보세요. L배 하시고 A를 먼저 이렇게 A11, A12, A21, A22 이렇게 잡고 L배 하신 다음에 KB 하시고 그거에 이거랑 같나? 이거랑 같나? 전부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분배법칙 관련된 얘기인데요. K 더하기 L에 대해서 A를 하면요, 분배법칙처럼 KA 더하기 LA 이렇게 찢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수배가 됐어. 행렬 A와 B에 대해서 실수배 이렇게 딱 됐어. 덧셈을 한 거예요. 혹은 마이너스도 상관없겠죠. 그랬을 때 KA 플러스 마이너스 KP 이렇게 찢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배법칙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는 행렬의 덧셈과 뺄셈, 실수배에 관해서 학습을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사실 좀 무난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덧셈 뺄셈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뭐 5 더하기 5 못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쉽게 넘어가십시오. 이런 것들은 좀 성질들 우리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원 공부하면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곱셈 배워요. 좀 어렵죠, 곱셈이란 단원이. 그래서 준비 단단히 하시고 기출문제 꼭 여러분이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기 바래요. 수고 많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